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이카 개발협력 인재 사업실에서 코디네이터 모집 선발과 서남아시아 포함한 7개 국가의 복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기환 대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저희 실제로 코디네이터 현원분들의 현황만 보더라도 이제 국제개발 협력학 같은 그런 전공자의 비중은 낮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모집 공고를 낼 때 각 수요별로 이제 우대자격 요건을 설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어떤 대학원을 나오신 분들을 우대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저희가 별도의 그런 불이익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 23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하신데요. 최초 1년 계약 만료 한두 달 전에 저희가 이제 활동 평가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 평가 점수를 70점 이상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만약 그분들께서 계약 연장을 희망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계약 연장 절차를 거쳐서 이제 2차년도 계약으로 그분들을 모시게 됩니다. 네, 특별하게 저희가 별도 면접은 실시를 하지는 않고요. 우선은 활동 평가를 실시하면서 이제 얻어진 점수와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약 연장 희망 신청서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서류가 다 이제 그렇게 취합이 되면 이제 저희가 별도 이제 갱신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연장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1개월은 고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5개월 연장 또는 6개월 연장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활동평가는 저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코이카 개발협력 인재 사업실 이제 복무관리 담당자들이 정량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소장님께서 이제 정성평가를 진행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점수를 합산을 해서 70점 이상이 되시면 계약 연장을 위한 기초적인 그런 베이스는 마련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디네이터 경험이 있으신 경우에 이제 공채 서류 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경험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이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신 분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서류 배점에서 3%를 부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터 경험이 1년 이상이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서류 전형 배점에서 5% 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는 횟수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한 국가에서 예를 들어 볼리비아에서 이제 23개월을 근무를 하셨던 분이 이제 다시 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국가, 예를 들어 네팔에서 1년간 코디네이터 활동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리랑카에서 코디네이터를 또 한 번 1년만 하신 분이 이제 다음 차수에 다른 수요로 지원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봉사단 코디네이터 그리고 개발협력 코디네이터의 직무 자체가 다릅니다. 봉사단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봉사단 사업 관리 또는 복무활동 관리를 중점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에서 수행되는 국별협력 사업이라든가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관리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집 선발할 때도 중점적으로 보는 직무 능력이 좀 다른데요. 봉사단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사단 활동을 중점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금 더 이제 체크를 하고,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 WFK 봉사단이 굉장히 다양한 봉사단이 존재하는데요. 여기 이제 모든 그 유형의 봉사단원 분들 중에서 이제 1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저희가 우대 자격을 인정을 해드리고 우대 점수를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적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채용 절차에서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저희 회사의 코디네이터로서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코이카 인사규정 제19조 상의 이제 결격사유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당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성범죄를 저지르셨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는 응시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 공고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공통 자격 요건을 저희가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근본 같은 경우에는 국제개발 협력 분야 1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적격자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어학 점수 같은 경우에는 토익 750점 이상이 이제 공통 기본 자격인데요. 이제 그 점수에 부합하지 않으시는 분들 또한 적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지원서를 작성을 하실 때 지원서를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좀 허위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설령 그분들이 면접을 통과하셔서 면접 합격자가 되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증빙 서류 제출을 다 받고 그리고 타 기관에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을 하는 등 이제 여러모로 이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허위 기술이다, 허위 기재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결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점수가 70점이 이상이어야 저희가 이제 합격자로 분류를 하는데 모든 면접자분들께서 면접 대상자분들께서 총점이 70점이 넘어가지 않으시면 이제 그 해당 채용에서는 한 분도 이제 채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봉사에 대한 뭐 희생 정신 이런 내용을 말씀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사실상 코이카 코디네이터는 이제 봉사 단원과는 달리 이제 코이카의 기간제 근로자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로 직무에 관련된 역량을 조금 더 돋보이게 표현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1년 미만의 봉사단원 활동을 가지신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나는 봉사단원 11개월밖에 안 했는데 이건 어떡하죠? 라고 하시면 다른 곳에서 1, 2개월 정도 경력만 더 채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단원 6개월 경력 플러스 다른 이제 국제개발협력 유관 분야의 경력 6개월을 갖추고 계신다면 저희는 이걸 합산을 해서 1년 경력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검증하기 위한 작업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NGO라든가 국제기구 아니면은 저희 뭐 코이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뭐 KDI 뭐 이런 쪽에서 좀 경력을 쌓으신 경우면은 국제개발협력 유관 분야를 좀 인정하기가 쉬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민간 기업에서 뭐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사업 PMC로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용역 사업 그 수행 참여 확인서를 통해서 저희가 검증을 따로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사실 이 작업이 조금 쉽지는 않고 담당자로서도 조금 가장 골치 아픈 그런 업무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적격한 분들을 뽑기 위해서 뭐 특정 NGO라든가 뭐 국제기구에 한정하지 않고 좀 민간으로도 많이 열어놨다, 채용 범위를 넓혀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디네이터 분들도 중도 귀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으로도 인할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뭐 다른 기관에 뭐 취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개인 사유, 뭐 질병이라든가 학업 등의 사유로 이렇게 중도 귀국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일부 이제 페널티 조항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분들이 나갈 때 굉장히 그래도 많은 지원을 해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 비행기 값도 드리고 이사 비용도 보전해드리고 저희가 각종 수당 등을 다 이제 지원을 해드렸는데, 중간에 그 가시면은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에 있어서 뭐 중간에 나가신 지 1년밖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귀임하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별도의 환수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모집 공고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현행 기준으로는 이제 코디네이터 이제 모집을 할 지원 기준으로서 이제 코디네이터 중도 계약 해지자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모집 대상자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다만 근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다 영어를 기본 언어로 이제 저희가 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우대 언어로 이제 현지어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현지어를 잘하는 게 꼭 필수적이지는 않다라는 건데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영어를 기본으로 이제 해당 국가에 부임을 하신 다음에 이제 현지에서 현지 강사를 통해서 현지어를 배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코이카 본부에서도 그 코이카 코디네이터 역량 개발 제도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코디네이터 분들이 현지어 강사를 통해서 현지어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비용을 이제 보전을 해드리고 지원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제 봉사단원을 만약에 하셨다라고 할 때 이제 이분이 만약에 봉사단 코디네이터로 올라가요. 가서 이제 아무래도 봉사단원들의 그 복무 관리라든가 활동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깊은 이해가 있어야 그 단원분들 개개인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봉사단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또 이제 뭐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발협력 코디네이터에서 주로 하는 활동이 사실 이제 국별협력 사업이 주가 되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 파트너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여러 이제 업무 협의들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 봉사단원 활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업 파트너가 있고 조그만 뭐 그 사업 규모이긴 하지만 현장 사업이라든가 협력 활동 등을 통해서 나름의 이제 소규모 프로젝트 경험을 갖추셨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봉사단원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봉사단원을 수행을 하시면 개발협력 코디든 봉사단 코디네이터든 두 가지 직무에서 요구하는 그런 역량들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코이카 코디네이터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현지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무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본부 복무 관리 담당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